비율 하나에 대한 신뢰 구간, 컴퓨터 인터벌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 2절에서 이 표본 통계량이 뭐 피엣이 됐던 아니면 뭐 X바가 됐던 이런 것이 정기분포 모양이다. 그러면 신뢰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공식은 이 표본 통계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G스타 표준 오차라고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p 해시 이게 이제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른다. 요것이 여기가 이제 뭐 중심이 p죠. 그 다음에 여기가 n분의 p 1 빼기 p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그래프 모양은 이 중심이 p니까 여기죠. p. 그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으면 여기까지가 대략 뭐 90 신뢰 구간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거리. 요 거리가 요 거리 하나가 그것도 n분의 p 1 빼기 p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5% 신뢰 구간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가 2배 정도 되는 건데 2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95%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이게 이제 정기분포란 말이에요. 정기분포. 그럼 정기분포는 어디 구하느냐? 그럼 이게 95%가 되게 하려면 이 가운데 면적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에서 요 플러스 얼마큼이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거에 그 표준편차가 갖고 있는 것에 그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정기분포면은 그게 뭐 1이지 않습니까? 표준편차가. 그 다음에 여기 2배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전기분포니까 요 1 대신에 이제 뭐 여기는 표준편차 쓰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썼던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분포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이 P가 됐던 아니면 뮤가 됐던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신뢰 구간은 여기에 있는 뭐죠? 요 표준편차, 표준편차, 여기서 표준 오차라고 그러는데 이 표준 오차를 가지고 해당되는 표준 전기분포에서 가운데 면적이 95% 얼마가 되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2절 배운 내용인데 그래요. 물론 이 표준 오차는 이 갖고 있는 통계량 그런 것들의 이그 표준편차, 표준 오차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앞에서 이 경우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이거 쓰는 거 아니죠. 표본 크기가 클수록 크다는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NP 또는 NP N의 1-P 이 두 개가 다 10보다 크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까워지고 이런 공식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본 크기 그 다음에 P는 모집단 비율 또 이 표준 오차 계산하는데 지금 P값이 필요하죠. 그죠? P값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르면 요거 여기 요 P 계산하는 것 대신에 표본 비율 P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n이 큰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 계산하는데 이 표본 비율 사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무작위 표본 n개를 뽑았었을 때 표본 통계량 비율 PS라고 계산한다 그랬죠? 표본에서의 비율. 그다음 표준 오차는 어떻게 해요? 여기 주의하세요. 이 신뢰 구간 구할 때 뭘 구한다고요? 여기 표본 비율을 대신 사용한다. 표본 비율. 모 비율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 G스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95% 신뢰 구간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1.96 아닙니까? 1.96. 그 다음에 뭐 90% 신뢰 구간이다. 그러면 뭐 1.645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그 신뢰 수준이 되도록 하는 값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이 분포 따질 때는 NP를 했잖아요. 신뢰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이 P 모르는 거죠.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표본 비율을 써서 반드시 요거가 성립하는 것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감점이에요. 감점. 틀린 거죠. 그래서 결국 공식을 정리하면 표본 비율에다가 어떻게 해요?
해당되는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표준정규분 값,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값, 이걸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예제에서 이 공식의 활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제 있고 여기 풀이 있잖아요. 이 풀이. 그러니까 예제만 보고서도 이 풀이 과정에 있는 여기에 있는 주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만 보고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험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자, 견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 100개 중 땅콩이 52개다. 자, 그러면 여기 100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 바로 n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52개. 100개 중 52개가 땅콩이죠. 그러면은 n은 100이죠. 그다음 P에서 얼마로 주어진 거야? P에서는 100분의 52. 요게 P햇이죠. 그러니까 0.52가 P햇입니다. 자, 중시간 정리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표본 크기 충분히 큰지 확인해라. 그럼 요거를 여러분 읽었었을 때 N P햇 여기서 얼마예요? N P햇이니까 N은 100이죠. P햇은 얼마예요? 0.5이죠. 그러니까 52가 되는 거죠. 또 나머지도 해야 돼요. N 1 마이너스 P햇. 그건 뭡니까? 100 곱하기 0.48이죠. 그럼 이거는 48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90 신뢰 구간 구하라. 그러면은 P의 9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G 스타의 공식 이거잖아요.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의. 그러면 이 P의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0.52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G 스타, 이거 95%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1.96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읽은 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메모한 거를 전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시간 정리를 구한 신뢰 구간 구할 건데 불수료 분포를 구하게 되면은 0.42부터 0.6이거든요.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봐라. 이거 다 알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00개 중 땅콩 52개, 아닌 거 48개죠. 그 다음에 근사 조건은 뭐예요? 52, 48개니까 만족하죠. 이걸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P햇은 100개 중에 52개니까 땅콩의 비율은 52%. 그 다음에 95% 신뢰 수준에서 구하는 거니까 이건 1.96입니다. 시험 볼 때 이런 것은 이제 값이 주어지겠죠. 그죠? 값이 줄 겁니다. 자, 공식, 금방 얘기한 공식에서 이 계산, 틀리지 않게 넣으면 되겠죠. 이런 계산하고 그럴 때, 이 반올림 주의해야겠습니다. 반올림. 그래서 0.5에다가 계산하면 0.0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다. 결국은 0.42에서 0.168, 0.42에서 0.618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90을 신뢰 구간 구해보니까 나는 땅콩의 비율이 42.2%에서 61.8% 있음을 95%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수렴으로 구한 건 어떻습니까? 42에서 0.6이었죠. 그러니까 0.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이거야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이 아래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여기는 이제 캐나다 아닙니까? 캐나다의 이제 오른쪽 여기 주가 여기가 이제 이 퀘벡주인데 여기는 이제 초창기에 이 프랑스 사람들 여기 와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퀘벡주는 프랑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퀘벡주가 그러니까 캐나다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논쟁이. 그런데 주민 8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요거 N이 800이다 하는 거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8%는 독립의 찬성. 그럼 여기서 P햇은 0.28이에요. 0.28. 그럼 P햇은 얼마? 1 마이너스 P햇은 얼마예요? 0.72겠죠. 그죠? 이렇게. 82%. 이거요. 그 다음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82%는 퀘벡이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독립에 찬성하는 비율이 이렇고, 요거는 또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찬성하는 퀘벡 주민의 비율이든 신뢰 구간을 구해봐라. 자,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여기 찬성한 사람이니까 0.28, 이게 신뢰 구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90 신뢰 구간이니까 1.96이죠. 루트 n이 얼마입니까? 800이죠. 800. 그 다음에 위에 0.28 곱하기 0.7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주민의 비율, 이거 82%죠. 이번에는 아래 문제는 0.82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800분의 0.82 그다음에 0.18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구할 때 이런 거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표본 크기가 근사할 만큼 충분히 크다는 거. 이거 어떻게 밝히면 되겠어요? 800 곱하기 0.28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뭐 한반도도 한 200 몇십 명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500 몇 명이니까 충분히 큰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사항들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문제 찬성하는 사람 비율은 아까 이제 공식 요 얘기했었죠. 그래서 0.28을 계산 마무리하면 24.9에서 31.1%.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음을 95% 확신한다. 그 다음에 퀘벡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82%예요. 이것도 좀 전에 언급한 그 공식에다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비율이다. 그래서 이 95%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 캐나다에서 퀘벡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생각하는 비율이 이런 정도 비율이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좀 두 가지 이런 예제에서 보면 이 신뢰 구간의 오차한계는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g 스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식이 이거죠. n분의 p hat 1 마이너스 p hat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차한계죠. 그래서 이 표본 크기 이것도 의존하고 표본 비율에도 의존합니다. 의존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이 100이잖아요. ps는 0.52, 오차한계는 0.08. 앞에 계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2.4짜리에서 여기 둘 다 어떻습니까? 이 표본이 같죠. 그러나 하나는 0.28, 0.8이 있는데 둘 다 어떻습니까? 표본 크기 같은데 여기가 더 0.03일 0.0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인 것이죠. 그래서 그 표본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감소합니다. 여기 분모했으니까. 근데 표본 크기가 같다. 그러면 표본 비율이 0 또는 1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고 나머지는 커지게 되죠. 왜 그렇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P-hat이 0.5일 때 최대가 되죠. 그러나 이 P-hat이 예를 들어서 뭐 1에 가까워진다. 이건 1에 가까워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0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값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 표본 비율이 0 또는 1에 가까워져 양쪽 극단으로 가면 감소하고 가운데 0.5에 있을 때는 최대가 됩니다.